누구에게나 애정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강원도 여행을 즐기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강릉과 속초를 좋아합니다. 여행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맛집 방문이잖아요. 이번 열은 직접 다녀온 강릉의 맛집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많더라도 나도 여긴 가봤다 할 수 있는 곳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강릉의 향토 음식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제가 2번 이상 가본 곳을 기준으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강릉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모네 생선찜입니다. 가오리찜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죠. 당일 오전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당일 예약 전화를 받는데 예약 시 메뉴도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주차는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약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도 찜 요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메뉴는 가오리찜, 생선 모듬찜, 대구볼찜이 있지만 대부분 가오리찜을 주문합니다. 공깃밥이 별도라 추가로 주문했고 가오리찜과 함께 먹을 맛있는 밑반찬이 먼저 세팅됩니다. 곧이어 가오리찜도 예약 시간에 맞춰 함께 내어주시는데요. 겹겹이 쌓인 가오리와 함께 양념이 매우 조화로워 보입니다. 가오리살을 살짝 들쳐만 봐도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게 침샘을 자극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림 양념 맛이 나지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요. 가오리살과 간을 적당하게 잃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살이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 들면 그 촉촉함이 눈으로 느껴집니다. 뼈대가 얇고 살이 튼실해서 다른 생선들에 비해 양이 무척 많습니다. 가오리살과 양념을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먹다 보면 한 그릇도 뚝딱입니다. 밥 외에도 감자와 무의 맛이 또 좋은데 푹 익은 무의 달큰함과 포슬포슬한 감자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일정 중에 꼭 포함시키고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모네 생선찜 외에도 특색 있는 생선으로 장치찜이 유명한 월성식당과 망치매운탕의 남항진 어촌식당, 삼수기탕 해성횟집, 꼬막무침의 엄진의 포장마차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장칼국수입니다. 칼국수에 고추장 또는 된장을 넣어 끓인 장칼국수는 강릉에서 유명한 메뉴 중 하나이죠. 유명한 곳은 현대장 칼국수와 형제 칼국수가 있고요. 다진 고기가 고명으로 구수하고 걸쭉하며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시면 벌집을 추천드리며 신김치를 좋아하고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과 함께 장칼국수를 드실 분은 금학칼국수를, 사골국물로 내는 장칼국수라 구수하고 시원하며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좋다면 용비집을 추천합니다. 황태를 넣어 시원하면서도 걸쭉한 느낌의 나온 칼국수도 있고요. 사실 장칼국수가 왜 비싼지 모르겠다, 나는 맛에 가성비까지 보겠다 하신다면 중앙시장 내 성남칼국수와 이화국수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콩국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안목 바다식당에 다녀왔는데요. 주차도 편하고 안목 해변가도 가까워서 여행 코스로도 좋습니다. 메뉴는 장칼국수와 함께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냉콩국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만두를 매일 빚는다고 해서 만두 메뉴도 매력적이지만 동절기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안목 바다식당은 독특하게도 장칼국수 특유의 고추장 텁텁한 맛이 덜한 곳으로 해당 메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과 방문해도 만족할 만큼 칼칼한 맛인데요. 다만 맛이 좀 자극적이고 많이 매운 편이라 해당 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칼하고 개운한 맛에 면도 쫄깃해서 계속 손이 가지만 먹다 보면 매운맛이 올라와 살짝 땀도 납니다. 맵기가 신라면보다 매우니 매운 걸 못 드신다면 비추합니다.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드셔도 좋습니다. 콩국수는 국물이 무척 진하고 고소한데 고소하다 못해 콩맛이 느껴질 정도로 그 맛이 강합니다. 국물은 녹진한 크림과 같고 콩국물 맛이 진해서 따로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아도 고소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꾸덕하면서 쫄깃한 콩국수를 즐기며 여름 열기를 식히기 좋으니 장칼국수와 함께 콩국수를 드시려면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은 초당두부가 유명한 곳입니다. 하얀 순두부에 초간장을 더해 먹는 초당순두부와 짬뽕과 순두부를 결합한 짬뽕 순두부가 최근에는 인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짬뽕 순두부 짬순이를 개발한 동화가든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방문자가 많은 곳이라 테이블링을 이용한 원격 줄서기를 활용하시면 웨이팅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짬뽕 순두부 원조 짬순과 초두부를 주문했습니다. 청국장도 평이 좋은데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합니다. 짬순도 주문 시간이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짬순을 주문하면 밑반찬이 3가지만 나오나 초두부에는 5가지의 밑반찬이
반찬이 더 나옵니다. 주문한 짬순입니다. 진한 빨간 국물만큼이나 부추 위에 후추까지 매번 느끼지만 굉장히 자극적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물 안쪽에는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보이고 오징어와 홍합 등의 해산물이 담겨 있습니다. 맛은 칼칼하고 매운 편인데 순두부와 함께 먹으면 맛이 중화되어 불맛과 함께 시원한 짬뽕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에게는 쉽지 않은 메뉴겠으나 고소한 순두부와 함께 먹는 칼칼함이 은근 중독적입니다. 다만 분량이 너무 강하면 살짝 탄맛이 느껴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초두부는 정말 상당히 고소한 맛으로 서울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맛입니다. 간장을 살짝 쳐서 먹어도 맛이 좋지만 있는 그대로 먹어도 담백하고 고소한 게 일품입니다. 함께 나온 백김치와 콩비지, 된장찌개 각각의 맛이 좋아 심심할 틈 없이 맛있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맛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관광객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맛집입니다. 동화가든 외에도 초당 순두부는 차연이 순두부 청국장과 초당 토박이 할머니 순두부, 짬뽕 순두부는 하월당과 기무정도 추천합니다. 쫄면이나 치즈가 들어간 느낌의 순두부를 드시려면 채일순 짬뽕 순두부도 선택지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강릉 중앙시장 맛집입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속초보다는 작지만 꽤나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공간은 좁지만 시장에 인접해 있고 제1공영주차장은 넓지만 조금 걸어서 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제가 시장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는 광덕식당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큰 솥에 국물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진행합니다. 호모리국밥이 유명한 집으로 순두부가 들어간 소순이도 있지만 호모리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맛집답게 김치가 맛이 좋고 다대기도 맛깔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로 파를 송송 썰어 넣은 전형적인 소머리국밥 국물로 언뜻 보기에는 간이 안 되어 보이지만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물의 맛이 매우 깊고 좋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운 살코기부터 여러 부위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 씹는 맛도 좋고 먹다 보면 생각보다 고기의 양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기의 맛을 다양하게 즐기다 보면 국물이 살짝씩 입에 들러붙는 게 국물이 제대로 우려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맛의 풍미를 충분히 느끼고 다대기를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김치도 리필바를 이용해서 함께 먹어줍니다. 술 한잔 곁들여 먹어도 좋고 든든한 식사를 하기에도 좋은 광덕식당 중앙시장에서 시간이 되시면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주로 포장 메뉴인데 베니 닭강정과 오징어 순대입니다. 초에는 만석 닭강정이 있고 강릉에는 베니 닭강정을 많이 찾습니다. 사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기다림 끝에 갓 튀겨 나온 닭강정을 한 입 먹으면 그 맛이 참 좋습니다. 매운맛과 기본맛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물론 반반 주문도 가능합니다. 매운맛에는 매운 고추가 썰려서 올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맛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어도 맛이 괜찮은 편이라 숙소에서 간단히 맥주와 함께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징어 순대 나라의 누룽지 오징어 순대인데요. 서울에서는 잘 먹을 수 없는 메뉴라 강릉이나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꼭 사 먹습니다. 방금 막 만든 누룽지 오징어 순대의 향은 배가 불러도 이내 줄을 서게 만듭니다. 바로 먹으면 너무 뜨겁고 이것도 포장해서 숙소에서 간단한 안주로 먹기 좋아서 항상 포장해 먹는 메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 호떡도 추천합니다. 아이스크림 호떡과 모짜렐라 치즈 호떡이 정말 맛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뜨겁고 바삭하게 구워진 호떡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궁합이 참 좋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메뉴로 당 폭탄 메뉴지만 진짜 말 그대로 꿀맛이 느껴집니다.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월화김치말이 삼겹살에 김치말이 삼겹살과 수제 어묵 고로케에 치즈 어묵 고로케, 황파미유에 육족 마늘빵, 중화짬뽕빵에 불짬뽕빵과 크림짬뽕빵도 많이들 찾는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지 쪽에 위치한 맛집 두 곳도 추천합니다. 제가 방문한 7월 말은 홍게 금어기로 아쉽지만 홍게는 메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회가 유명한 동진내 횟집입니다. 하천 물회마을의 장안횟집, 황토물회, 제주 해인물회도 맛집이지만 주문진에서는 물회로 블루리본 5회나 인증받은 동진내 횟집도 추천합니다. 물회뿐만 아니라 횟감도 가격을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잘 맞춰주시는데 이날은 물회 2인만 주문했습니다.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어 편하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야채만 잔뜩 들어간 물회들과 다르게 다양한 회가 꽤 들어있습니다. 철에 맞게 다양한 회와 해산물을 함께 넣어주시고 물회 국물이 정말 진국인데 숙성 기간을 거쳐 나온 특제 양념으로 새콤달콤한 게 전혀 텁텁하지 않아 신선한 회의 맛도 잘 느껴집니다. 이런 국물에는 당연히 밥을 말아서 먹어줘야겠죠. 회도 좋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물회 한 그릇 뚝딱 하는 것도 별미인 것 같습니다. 물회는 동진내 횟집을 추천드리며 주문진에서 회 드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동진내 가셔도 좋고 수양수산도 많이들 방문하시니
선택지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뚝 소머리집입니다. 고기 국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우 소머리국밥집으로 소머리국밥 단품 메뉴입니다. 예전에는 수육도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것 같네요. 가정집과 같은 내부를 들어서면 소머리국밥 냄새가 솔솔 납니다. 밑반찬도 방문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진국인 소머리국밥만 먹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강릉의 국밥들은 소금이나 새우젓 간을 하지 않아도 싱겁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진한 국물이 일품인데 신선한 한우를 이용해서인지 고기도 매우 부드럽고 푸짐한 게 종류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물의 맛이 깊으면서 정말 깔끔한 게 특징으로 담백하면서도 진득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고기 국물이 이런 거구나 싶은 맛을 느끼고 고기들도 기분 탓인지 먹어도 계속 나오는데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진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철뚝 소머리집을 추천합니다. 영상으로 막국수는 담지 못했는데요. 삼교리 원조 동치미 막국수와 본가 동해 막국수, 표시 막국수, 남북면옥, 대동면옥을 추천하고요. 겨울철에는 곰치탕이 정말 진짜 맛있는데 장치찜이 유명한 월성식당이나 미가곰치국, 파도식당에 가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릉까지는 자주 방문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최대한 담아보려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강릉 맛집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부족한 제 영상이 더 풍족해질 것 같네요. 많은 댓글과 함께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척이나 설레는 여행 계획이나 강릉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